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께서 너무 답답해 하셔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커피숍에 지금 매출이 1년 4, 5개월 운영하면서 안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셔가지고 일단은 상권을 먼저 보기 위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커피숍이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이렇게 문이 입구가 이쪽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어요. 이쪽이 정문인데 정문 앞에는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는 지하철 환기구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소비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이렇게 가드레일이 있으면은 이쪽 상권과 이쪽 상권을 연결하는 통로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쪽 상권은 다른 거고 이쪽 상권 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복 6차선의 도로면 소비가 이어지지 않아요. 통행로도 되게 좁고, 잠깐 말씀 나눠봤지만 이쪽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거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후문 쪽으로 사람 유입이 더 많다고 하니까 돌아가서 볼게요. 일단 정관장을 찾는 사람들이 연령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딱 오자마자 여기는 연령층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포들이 위치했느냐, 그 점포를 찾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아이템이 맞다 안 맞다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반대편이 성신여대 상권이에요. 이 건너편이, 거기가 이제 메인 상권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 딱 봐도 연령층이 엄청 높죠. 그리고 바다 회수산 아이템 보면 순대 이런 것들, 제가 타겟 얘기하잖아요. 타겟을 명확히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커피숍을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들이 20, 30, 40대까지 연령층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상권으로서는 적합한 곳의 커피숍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상권은 내가 30만원 팔래, 50만원 팔래, 100만원 팔래를 정한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예요. 입지는 30만원을 팔 수 있는 상권이라면 과연 30만원의 고객을 내 자리까지 땡길 수 있을까? 이 땡기는 힘이 입지거든요. 이렇게 건물 자체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 자체가 소비력을 저해해요. 또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가려버리고, 그래서 입지로도 아주 불리한 요인들,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커피 전문가. 자, 그러면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사장님의 답답한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상권이나 이 입지가 이 커피숍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일 수 있어요. 이제 창업하면서 60%, 70%에 해당하는 게 이 상권과 입지인데, 대부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저는 사면은 검정색 세단을 사고 싶어요. 근데 누구는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승합차, 봉고차를 사겠다고 정해놓고 들어가서 어떤 차를 살까를 고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타겟이라는 거예요. 커피숍을 하겠다라고 정했으면 그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소한, 그러면 그 연령층이 있는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정관장이 딱 올 때 보였어요. 아, 위험한데? 정관장을 먹는 사람들, 구매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될까요? 20대? 30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횟집이 보이고 감자탕집이 보이고 순댓국집이 보여요. 여기 재래시장도 끼고 있는데 여기는 커피숍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상권 선택을 잘못했지만 입지 선택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오며 가며 들려서 이야기 나누고 시간 때울 수 있는 장소로라도 매출을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후면은 입지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을 끼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 차이가 엄청 큰 소비 요인을 저해해버리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좀 알고 접근하면 내가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아침에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7시 반부터 문을 열어봤어요. 근데 7시 반부터 거의 11시까지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 8시 넘어가면 거의 뭐 전멸이에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사실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고 많이 찍었을 때 매출 얼마까지 찍으셨어요? 거의 그게 오픈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가 거의 한 30대 중반 정도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생각은 뭐냐, 이 정도 매출이면 2000년도 작년이죠. 작년도 한 4, 5, 6월 여름을 지나가면 좀 매출이 한 50선까지는 올라오겠다. 1매출 50 정도 올라오면 그냥 그람대로 유지는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힘들었던 게 학생 애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와서 여기 공부도 하고 좀 막 늦게까지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이제 학교 수업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12시까지는 거의 한 3, 4만 원. 그러다가 이제 한 2시부터 5시 사이에가 한 10만 원에서 12, 3만 원이고 그러고 나서는 끝이에요. 카페에서 진짜 아침에 제가 오직 가면 머핀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아침에 오는 손님들한테 그걸 그냥 제공을 막 한 2달을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도 이게 안 오르더라고요. 지금 깃발 몇 개 꽂고 계시나요, 배달? 커피 쪽은 하나요. 하나. 우리 주소지로 해갖고는 하나만. 배민 광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예. 지금 하나 꽂았을 때 예. 배달이 어느 정도? 한 건도 잘 안 나와요. 지금 깃발이 지금 요 자리에 꽂히 예, 있으신 거기 하나. 거죠? 예. 네. 광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만 볼게요. 오픈 리스트도 하시고 예. 울트라콜도 하시고요. 그 포장도 배민 오더도 하고 예, 배민 계시고요. 오더로 네. 대표로 해놨. 배달 팁 한번. 예. 6,000원 이상 3,500원 지금 예. 하신 거고요. 예. 5만 원은 영원 네. 하셨고요. 네. 네. 잘 봤습니다. 어이구, 주문이 거의 없네요. 예. 저의 의견으로는 일단 리뷰가 거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리뷰가 없으면은 시키는 게 불안한데 심지어 메뉴에 가서 대표 메뉴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보여지는 가격대가 가격대도 비싼데 리뷰에도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고 심지어는 최소 주문이 6,000원일 때 배달 팁이 3,500원이면 그 9,500원을 가지고도 위에 있는 것들을 구매를 못 하다 보니까 이 보는 즉시 걸러버릴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커피 포트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돼 있을걸요. 지금 메뉴 보면 이렇게 3,5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처음 보여지는 것 자체에 부담이 확실히 없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제 딱 들어와서 뭘 보냐면 먼저 리뷰를 봐요. 그 다음에 메뉴를 봐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루틴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확인하는 건 메뉴와 리뷰를 확인하거든요. 또 리뷰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한테라도 시켜서 먹고서는 적도록 좀 하는 게 잘하고 계신 거는 하나 있는데요. 5만 원 이상 하셨을 때 배달팁 0원 하신 거.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들은 배달팁이 낮은 거를 더 많이 선호하지 않겠어요.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일부 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해당되는 데다가 배달팁 0원을 던지신 거는 저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대부분 많은 배달하시는 사장님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깃발 꽂는 거에 대해서 그 비용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켜쥐는 그런 분들을 많이 뵀는데 두 가지 부류세요. 처음부터 아예 많이 막 한 10개 꽂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서 3개, 5개, 8개, 10개 이런 식으로 꽂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시장 상권을 보면서 점차 늘려가 보고요. 어느 시점에서 다시 줄였을 때 배달이 들어오는 그런 수위를 보는데 깃발 하나 꽂는데 배민에서 보통 8만 원의 부가세 별도지 않습니까? 그럼 한 하루에 3,000원이 채 안 되잖아요. 그 3,000원이 오더를 하나만 갖다 주면 우리는 수익적으로 충분히 남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깃발 꽂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인색들 하세요. 너무 아까워. 8만 원만 이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3개 꽂고요. 있다 보면 알바들이 사장님 깃발 더 많이 꽂아야 된대요. 그래? 한번 꽂아봐. 그럼 늘려요. 그럼 한 일주일도 안 지나가요. 야 그거 뭐 하나도 안 들어온다? 뭐 해지해. 이러고서 그냥 배달이 포기가 되는 그런 순위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배달 안 할 거라면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할 거라고 하면 3개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신규 딱지가 석 달 정도 가거든요. 근데 신규 딱지가 없어지기 전에 바로 공격적으로 5개, 6개로 2배로 증폭을 시켜서 깃발을 여러 가지로 늘리시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또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리뷰를 아까 맥키 형이 얘기한 것처럼 리뷰가 없어요. 이 외부에서 배민에서 봤을 때 30 플러스, 50 플러스 있잖아요. 이게 100 플러스가 되고 여기에 평점이 4.9 이상 되면 밖에서 이 많은 업체 중에 뭐 먹을까 어느 집 갈까 고민하던 찰나에 4.9에 100 플러스 있으면 이 집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믿음이 가죠. 그리고 또 이 겉에서 보셨을 때 여기에 우리 메뉴 이름들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요 분들도 여기 보시면 우리도 대표 메뉴 1번 타자가 얘잖아요. 과일 라떼 보틀. 이 과일 라떼 보틀이 여기 밖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즘은 또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이게 리뷰 이벤트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띄고 봤어요. 유,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구미가 당겨서 우리가 이 안으로 유입되고 쉽게끔.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주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리뷰 약속 이벤트인데 여기에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준다라는 걸 이미지에다가 확 구현해서 주시고, 우리가 원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아메리카노든 아이스티드 같은 것든 원가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리뷰로 주는 품목이 웨지 감자하고 라이스 치즈볼하고 통김말이 튀김을 주시는데, 이거는 커피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상한 게 지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어갖고 본질적으로 맞는 그런 상품을 주시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거랑 보기가 이렇게 이미지로 저희는 해서 그렇죠. 그냥 글 안 읽어봐도 아 요거 중에 하나 주는구나라고 그렇죠. 네. 바로 느낄 수 있게.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에서 맛집 랭킹 1위가 AI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신빙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데이터는 속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문 많은 순. 이 동네에서는 주문 많은 순이 이 M브랜드 동대문점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업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위에 이미지도 예쁘게 있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면 위생정보 달려있는 거, 이게 깨끗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 달려있는 거 가지고 이 가게의 주방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세스코 이런 거 하나 가입하시는데 크게 안 비싸고, 또 우리 환경 위생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왕관도 하나 달아주시고요. 주변에서 이 업체가 왜 잘하는지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시켜 드셔보시고요. 또 실제로 가보세요. 안 멀어요. 가봐서 그 가게 어떻게 장사하나 도 보시고, 이 업체들이 어떻게 포장하고 배달이 어떻게 들어오고 저들이 왜 잘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거를 내 거고, 그러면 적어도 중박 이상은 할 수 있으니까. 배달 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오픈한 지 석 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 딱지가 없어졌어요. 네, 없어요. 신규 딱지가 있을 때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쑥 끌고 올라서 100+ 만들어내면 고객들도 신뢰를 하고 계속 붙는데, 지금 보면 신규도 없어졌고 쿠폰이랑 이 포장을 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손님들 입장에서 우리 가게를 내부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집은 쿠폰에 뭐 있네? 그러고서 할인 쿠폰을 뭘 던져주는지 보고 쿠폰 다운 받아버리면 이 받는 순간 그냥 먹자, 이런 생각이 소비자들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쿠폰을 적절하게 던져주시고 배달 팁을 어느 정도는 조금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메뉴 구성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디저트 연구하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디저트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커피 먹는 사람들의 니즈는 이 커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게 되어 있는 메뉴 구성 밑으로 내리시고 가벼운 메뉴로 올리시고 리뷰를 어느 정도 올리신 다음에 쿠폰도 넣어보고 깃발도 2-3개 더 설치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지금부터 뭐 메뉴 구성 다시 하고 더 좋은 메뉴를 만들어도요, 주문이 안 일어나면 내가 좋은 메뉴라고 생각 못해요. 하지만 이 메뉴를 가지고 주문을 일으키면은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좀 가이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케줄을 빼가지고 이렇게 도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대표님. 네. 오늘 이후로 생각은 많아지실 거긴 하지만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안 될 거야, 이 두려움 속에서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너무 고맙다, 이 말씀 한마디면 보람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생각 좀 못했던 우리 신정인 대표님 오셔갖고 감사드리고요. 급하게 마음 안 먹고 한 가지 한번 시도를 해서 아무튼 맥형 구독자님한테 좋은 소식 다음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업에 맥을 짚어준 심상진, 이승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